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롱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그마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로 식을 줄여서 정리하는 과정에 연습을 하는 예제 1번, 그리고 시그마를 문제를 풀 때 나열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열해서 보는 거를 예제 2, 3, 4를 볼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예제 5, 6, 7번 3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학생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 시그마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결국 시그마는 줄임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뭔가의 식을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떤 표현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수열 A1, A2에서 AN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기호를 사용해서 줄일 건데, 그럼 첫째 항부터 둘째 항, 셋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지금 줄일 때 얘를 시그마 이렇게 쓸 거고, 그때 K는 1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n번째 항까지 그리고 일반항 AK 이렇게 갖다 써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줄이는 과정을 얘기를 해줘요. 이때 여기서 지금 표현해준 거 일반항에서 AN 대신 N 대신에 거기에서 K를 갖다 집어넣을 건데, 이거는 컴퓨터 명령어예요. 줄임말이면서 시그마는 컴퓨터 명령어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명령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K라는 컴퓨터 명령을 하면 K에 1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 하나씩 다 대입을 하세요. 그럼 여기 K2 대신에 갖다 대입하라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부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K는 1이라는 거는 1부터 집어넣어서 그거를 첫째 항이라고 표현할 거고, N번째까지 즉 N항까지 더해주세요. 그거를 일반항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공부하실 때의 행동은 지금 되게 중요한 행동을 말해줄 건데, 시그마는요 줄일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가는 줄이는 행동을 하실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거꾸로 나열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별표. 시그마를 계산할 때는 줄이는 거 표현, 줄이기 표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나열에서도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나열에서 쓰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예제를 줄여서 표현하는 거,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1번 문제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선생님이 해야 되는 순서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순서는 뭐 할 거냐? 일단은 명령어를 선생님은 웬만하면 정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웬만하면 K로 적을게요. 그래서 명령어는 K로.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일반항부터 먼저 찾을 겁니다. 내가 일반항을 뭐가 쓸 것인지. 그래서 일반항 찾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디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시면 시그마 합에 대해서 표현하는 건 끝났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돼 있어서 2n 플러스 1까지 합을 시그마로 표현을 했으니까 시그마, 나는 명령어를 K로 쓸 건데, 이때 일반항을 뭐로 먼저 갖다 쓸 거냐라고 했더니 선생님 나는 얘를 2n 플러스 얘를 일반항으로 쓸래요. 그럼 2K 플러스 1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쓸 거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3이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3이 되려면 K 대신 1이 들어갔을 테니까 1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오려면 N까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이렇게 완성을 지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럼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3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3의 10제곱까지 합을 표현했으니까 얘도 시그마 먼저 표현할 거고, 명령어는 K로 쓸게요. 그럼 K는 이때 일반항은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3의 K제곱 이렇게 일반항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K는 1부터 들어가서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1부터 28까지 합이래요. 그럼 난 또 명령어를 K로 K는 이라고 쓸 건데, 그럼 이때 이 28이 나오고 1, 4 무슨 규칙인지 봐야겠지. 그런데 얘가 3씩 늘어나니까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이때 일반항은 지금 3K 등차 수열이니까 3K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 나온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은 3K 마이너스 2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1 들어갔을 때가 1이니까 1인데, 그럼 얘가 언제 28이 될까 계산하면 되니까 이때 K는 10이네.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 네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1 빼기 3분의 1 돼 있는데, 얘는 그러면 1 더하기 빼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시그마 다시 k는 이라고 쓸 건데 일반항부터 찾아주려다 보니까 이거는 등비수열이네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그러면 나는 지금 첫째 항을 1이라고 생각하면 공비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k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갖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일반항이 마이너스 3분의 1에 k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갖다 적을 거고, 그럼 당연히 첫째 항부터 될 건데, 그럼 729분의 1이 언제 되냐라고 했더니 729는 3으로 소인수분해하면 3의 243제곱,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즉 3의 6제곱 이렇게 표현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6까지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죄송해요. 6제곱인데 k-1이니까 6이 아니라 지금 7까지 이렇게 갖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볼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3을 5번 더해줬대요. 그럼 이때도 시그마 명령어를 난 k라고 두면 이때 일반항은 3이 되겠죠. 그럼 3. 그래서 1부터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도 표현해 볼까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10 곱하기 11까지. 그러면 시그마 k는 이라고 쓸 건데, 그럼 이때 일반항은 그러면 이게 1, 2 이렇게 됐으니까 k에 k 플러스 1 얘가 일반항이겠구나. 그러면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갖다 적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수열의 합을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뭐 한다? 명령어를 k로 먼저 결정을 할 거예요. k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일반항을 먼저 찾아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인지를 표현을 하시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예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합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는 합의 꼴로 나타내세요. 즉 나열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나열하기. 시그마는 정리할 수도 있지만 나열하기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열하기 연습도 하시고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상태에서 뭐야? 얘를 나열했으면 일반항이 3K인데 K는 1부터 5까지면 5개를 다 적으라고. 그럼 1 들어갔을 때 3 더하기 2 들어갔을 때 6 더하기 3 들어갔을 때 9 더하기 4 들어갔을 때 12 더하기 5 들어갔을 때 15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n은 1부터 7까지 일반항 2n-1제곱 이거를 나열해서 쓰랬으니까, 그럼 1 들어갔을 때는 1 더하기 2 들어갔을 때는 2 더하기 3 들어갔을 때는 2의 제곱 더하기 4 들어갔을 때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7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더하기 2의 6제곱까지요. 이렇게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i는 1부터 명령어 아까 k 꼭 아니었던 됐죠? 그럼 i는 1부터 얘를 n까지 나열해서 쓰세요. 그러면 1 들어갔으니까 지금 7 더하기 2 들어갔었으면은 11 더하기 3 들어갔으면 16 이렇게 될 거고,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까지 적용됐으니까 4n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쓰시면 되겠네. 네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j는 1부터 n까지 이거에 대해서 나열해서 쓰세요. 그럼 j는 1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3 더하기 2 들어갔을 땐 2 곱하기 4 더하기 3 들어갔을 땐 3 곱하기 5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점점점에서 어디까지? n까지. 그러면 얘는 지금 더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2까지 적혀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나열하기라는 과정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1 플러스 2k를 4n제곱이라고 했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0까지 a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 이랬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그마 이거에 대한 식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시그마 문제에서는 기본 나열부터라고. 그럼 이 결론식을 먼저 나열을 해보면 얘가 지금 어떻게 써지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이렇게 해서 결국 점점점에서 a20까지, 그러면 a19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하세요 라는 게 최종적인 질문 답변이죠. 그러면 뭐야? 나는 얘도 일단 나열을 해서 써본다고 생각하면 이때는 1 들어갔을 때 a1 더하기 a2 얘가 지금 첫째 항이 되었고, 두 번째 2 들어갔을 때는 a3 더하기 a4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쭉쭉쭉 가서 결국적으로 n이 들어갔을 때 a2n 마이너스 1 더하기 a2n까지 돼 있는 이거의 합이 4n제곱이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근데 이거 모양 맞추기면 되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 보니까 A1 더하기 A2, A3 이렇게 돼서 A19까지 되라는 건 결국 얘가 A19가 되게 해주고 얘가 A20이 되게 해주는, 그럼 이때 n이 몇이었을 때? 10이었을 때 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소리겠네요. 그러면 결국 n이 10이었을 때 쓰니까 n 대신 10이 들어가면 얘는 40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답은 최종 400입니다 라고 답을 적으시면 완성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즉 이때 우리에서 얘기하는 건 시그마는 우리가 식을 모른다면 나열하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를 말합니다. 함수 fx가 f20은 30이고요. f2는 4라고 만족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fk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 3부터 20까지 fk-1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때도 나는 지금 f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때도 지금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 나열. 그러면 나열을 해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1부터 지금 이 앞에 있는 식 얘를 먼저 나열을 해보면 이때 얘는 지금 1 들어갔을 때 F3 거기에 더하기 그 다음에 F4 더하기 F5 더하기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갈까요? 네, 18이 들어가는 것까지. 그러면 F20 그럼 이거 바로 전에는 F19까지 있었겠어요? 이렇게 써지는데 거기서 뭐 한대요? 뒤에 거를 지금 빼겠대요. 그럼 빼기 뒤에 거를 쓰다 보니까 3부터 들어간대요. 그럼 F2 더하기 F3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20까지 들어간댔으니까 F19 이렇게 쓰여질 거고 거기에 바로 앞에 F18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얘를 빼줘서 계산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자. F3 똑같으니까 F4도 똑같아서 없어질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F19까지 없어지겠어요. 그럼 최종 얘는 F20에서 빼기 F2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F20은 30이었고요. 거기에 F2는 4였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26입니다. 그래서 답은 26이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즉 두 번째 이 예제 4번에서도 우리는 나열하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마 나열하기입니다. 근데 다르게 표현하기라는 걸 선생님이 뭘 다루고 싶었는지 이제 보시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시그마 일단 나열을 먼저 해볼 거거든요. 근데 얘를 나열하다 보니까 3부터 들어간대요. 그럼 3이 6에서 빼기 1이니까 5 더하기 그 다음 4 들어가니까 지금 7, 그 다음 5 들어가니까 9 이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열을 해서 시그마 다시 나는 이거를 k는 하고 쓰고 싶은데 이번엔 난 1부터 이렇게 쓰고 싶다고. 그럼 k는 1부터 라고 써진다면 이때 일반항이 지금 여기서부터 찾아준댔으니까 그럼 일반항이 2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지금 항이 3개니까 3까지요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근데 얘가 좀 더 많으면 이렇게 나열해서 문제 풀기가 좀 힘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평행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개념처럼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때 평행이동은 뭐냐면 이때 여기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요. 얘는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를 점의 이동. 얘네 둘은 점의 이동이고요. 여기는 수식이니까 식의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상 파트 한 번만 공부를 해볼까요? 어떤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을 x축으로 m만큼만 움직였다라고 하면 x 플러스 m, y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던 걸 기억을 하실 거고 어떤 fx, y는 0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x축으로 m만큼 움직여졌다면 이때 fx-m, y는 0이요 이렇게 써서 점의 이동은 그대로 더해지면 되는 거였는데 식의 이동은 우리는 x 대신 x 빼기 m을 대입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때 여기서 선생님 바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얘를 지금 평행 이동처럼 쓴다면 k는 이라고 쓸 건데 이때 여기서 3이라는 애가 나는 지금 1로 바뀌고 싶어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겠다고. k 그러면 이때 k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 5라는 점도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니까 3까지요 이렇게 써줄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걸리는 게 뭐야? 이때 얘 2k-2잖아. 근데 얘는 무슨 이동을 한다? 식의 이동을 한다. 그러면 k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였으면 k 대신 뭐가 들어가겠다? k 플러스 2를 대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도 되겠죠.
k 플러스 2 대입. 그럼 여기 대신 k 플러스 2를 대입하면 2k 플러스 2에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최종 이쁘게 다시 정리하다 보니 얘가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방금 여기서와 똑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얘를 시그마로 원래 표현할 때 일반항이 좀 편해지려면 나는 일반항을 시그마 k는 이라고 써줬을 때 일반항을 그냥 k라고 잡아서 k제곱 이렇게 쓰면 얘는 3부터 지금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근데 방금 얘를 연습했던 걸로 보여준다면 이때 시그마 k는 나는 지금 1부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3에서 지금 1로 변했으니까 K축으로 지금 또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졌구나. 그러면 6은 4로 바뀌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K 대신 뭐가 들어가자? K 플러스 2가 들어가자. 그래서 K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도 있구나라는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공부를 하는 게 시그마 나열하기라는 표현이었어요. 예, 그래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은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기 위해서 성질들을 배울 건데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ak 더하기 빼기 bk 돼 있으면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인데 이때 명령어가 k죠. 그럼 k가 아닌 이 상수는요 앞에 쪽에다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두 번째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인데 명령어가 누구죠? c, k죠. 그럼 c가 빠져나온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원래 의미가 얘는 여기 아래쪽에다 쓰면 의미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아까 앞으로 빠져나온다며 그럼 c 곱하기 얘는 1이고 그럼 이때 얘는 의미가 뭐야? 1이 n번 적혀졌단 말이야. 그럼 c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쭉쭉 해서 1이 지금 몇 번? n번 적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c가 n개 있어요. 그래서 cn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라고 선생님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그럼 만약에 시그마 k는 n부터 n까지 이때 c 이렇게 쓰여 있으면요. 그러면 c 곱하기 n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여기는 방금 1부터였었지만 여기는 n부터잖아. 그럼 cn이 아니라 이때 이거 선생님 왜 써줬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면 c가 몇 번 있을까요? 하면 m 이상 n 이하니까 결국 n-m에 거기에 더하기 1번 있어요 라고 정확하게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걸 선생님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얘기해준 내용을 하나를 더 잡을 건데요. 시그마 착각하지 말라는 게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 이렇게 되어 있는 곱하기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거기에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지금 bk 이렇게 곱하기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절대 없다. 알겠어? 뭐 한다? 절대 없다. 그러면 곱하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라. 절대 없다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성질과 아까 시그마 다르게 표현했던 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예제들을 보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4고 그리고 ak의 제곱은 5고 bk는 7이었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그럼 방금 배웠던 시그마 성질을 갖고서 얘기를 하자라는 소린데 이때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5ak 플러스 1 근데 더하기 아까 뭐 한다? 따로따로 한다. 근데 이때 이 5는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상수니까 곱해줄 수 있다. 그럼 이 식은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요 이렇게 써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이때 여기서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를 결국 4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5 곱하기 4에 더하기 선생님 이때 상수죠. 그러면 얘가 1이 몇 번 있어요? 1부터니까 10개 있다. 그래서 얘는 12요. 그래서 얘는 30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쌤 빼기 더하기 따로따로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빼기 1도 상수로 빠져나오니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더하기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요 이렇게 갖다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숫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에 더하기 bk의 값은 7이랬으니까 21 이렇게 해서 얘는 17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제 아까 강조했던 겁니다. 쌤 제곱이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아까 뭐 한다?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과 더하기 6AK와 거기에 더하기 9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더하기는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10의 AK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거기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 이렇게 써서 나머지 숫자 대입하자. 그럼 AK 제곱은 아까 5랬으니까 5 더하기 얘는 4랬으니까 24 더하기 얘는 9가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그래서 90이요. 그럼 얘는 29고 더해지니까 119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아우 목소리 날라갔네.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도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성질에서 k는 1부터 10까지 그리고 k는 1부터 10까지 여기가 지금 똑같잖아. 그럼 따로따로 두 번을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합쳐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러면 이때 k제곱 더하기 3 아까 빼기는 그럼 빼기 k제곱 거기에 더하기 2 이렇게 갖다 써줘서 그러면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 계산하세요 라는 거고 그럼 5가 10개 있으니까 얘 답은 50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와 시그마 k는 1부터 또 n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때 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에서 빼기 얘를 빼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요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거고 그러면 k제곱 k제곱 그리고 더하기 4k 빼기 4k 사라지니 그러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가 지금 1부터 n까지 있으니까 n개 그래서 답은 4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지금 예제를 계속 풀어볼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얘는 다르게 표현하기라는 두 번째 과정을 볼 거예요. 즉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뒤에 쪽 내용에서 보면요 우리가 공식을 쓸 때 이제 공식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때는 항상 1부터 라고 쓰여져 있는 공식이 될 거예요. 1부터 어디부터? 1부터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항상 1부터로 바꾸고 싶은데 얘를 k는 1부터 n까지래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그럼 이거를 뭔가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얘는 일단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인데 더하기 여기서 쓰다 보니까 아까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배웠지만 이때 얘가 지금 2부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얘를 1부터라고 바꾸고 싶고 근데 이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선생님 얘는 2부터 n 플러스 1이면 항이 몇 개? 얘는 항이 똑같이 n개 여기도 항이 n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겁니다. 평행이동 아까 배웠죠 앞에 쪽에서. 그럼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k는 1부터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k축으로 1만큼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얘는 n까지 그럼 얘는 시계이동이니까 k 대신 k 플러스 1이 대입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에 더하기 g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볼게요. 이번에는 표현을 드렸는데 k는 1부터 n까지 fk인데 얘는 2부터 n까지래요. 근데 이번에 아까 문제는 다르게 얘는 항이 n개인데 얘는 항이 n-1개란 말이야. 그럼 이랬었을 때는 평행이동을 굳이 이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는 그대로 놔둘 건데요. 더하기 이제부터 얘를 표현할 건데 나는 그럼 얘를 k는 1부터 n까지 gk라고 쓴다면 이때 뭐야? 1부터 n까지 gk라는 건 1부터 n개를 합하세요 라는 건데 얘는 2부터 n까지니까 여기서 빼기 G1 즉 첫 번째 항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식을 이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거기 상태에서 fk에 거기에 더하기 gk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g1입니다. 이렇게 따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n까지 fk와 거기에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gk인데 이때 상황에서도 보면 뭐예요? 얘는 지금 항의 개수가 n-1개니까 평행이동이 아니라 방금처럼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k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그럼 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 나는 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쓴다면 gk 그럼 거기 상태에서 뭐야? 얘는 1부터 n-1까지 합이죠? 그러면 뭐야? n 합이라는 게 빠졌잖아. 그러니까 gn을 빼주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는 똑같은 얘는 fk에 거기에 더하기 gk 이렇게 갖다 쓸 거고 거기 상태에서 지금 뭐가 빠졌어요? gn, n번째 항이 빠졌으니까 gn 이렇게 빠져서 표현을 하신다면 이따가 계산, 공식을 배웠었을 때 그 공식 갖고 이런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또 계산하는 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그마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그마 정의가 뭐였는지 생각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쓰여져 있었을 때 이거는 우리는 줄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 a1, a2, 그래서 a3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는 지금 줄여서 표현한 거고요.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행동을 우리는 나열하기라고 했고 이렇게 돌아가는 행동을 우리는 식정리, 즉 정리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오늘 파트에서 풀었던 건 이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많이 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공식을 쓴다면 정리를 해서 문제 푸는 걸 보실 거고요. 그래서 즉 시그마는 나열과 정리가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는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 배웠죠. 그래서 시그마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들어간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거기에 더하기 빼기 bk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때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는 따로따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n까지 ak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돼요. 두 번째 행동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때는 상수를 앞에 쪽으로 꺼내줘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라는 걸 배웠고요.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이렇게 써있으면 c가 n번 돼 있으니까 얘는 c 곱하기 n이요 이렇게 써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 갖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이 두 번째 파트로 나눴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